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설계하는 목수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이 설계하는 목수 사이트에 상단의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지를 첨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을 이제 가장 추천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문의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을 보니까 기존 벽이 있고 이제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제 신축 벽을 이렇게 이 외부에 추가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의 두께가 각각 신축벽이 이제 각각 다른데 이런 벽의 두께를 가지는 벽을 이제 추가해서 그리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의 설명보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가지 버전으로 이 부분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사실 3D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요만큼 공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솔리드하게 벽을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데 표현 방법을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바닥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투명도를 지정을 하고 레이어는 잠금 상태에 뒀습니다. 이미지 투명도는 속성에서 여기 투명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255단계 중에서의 투명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이 기둥 400 정도를 기준으로 일단 크기를 임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둥을 먼저 기둥 속성에서 400, 400 그리고 재질, 높이 등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이동 복사를 해서 4600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복제물 이동해서 한 번 더 4600 정도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한 200 정도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된 벽이 몇인지 먼저 속성을 확인해 보면 지금 12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벽을 선택해서 속성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스타일 부분 눌러서 여기서 벽의 종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벽 200짜리를 활성해 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혹은 벽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여기 벽 세트 이 부분에서 벽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200벽으로 선택을 했고요. 벽을 그려보겠습니다. 벽에 이제 2D상에서 표현되는 이 선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얇게 나오는데 벽 속성에서 여기 평면상에 보이는 부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 레이어, 선의 뭐 종류 이런 걸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0.05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을 그려보겠습니다. 두껍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벽을 이제 연결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그려줍니다. 여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부분만. 자, 그 다음에
개구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4짝짜리 슬라이딩 창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보니까 점선으로 표시된 거 바깥쪽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오토도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오토도어가 이 부분에 지금 프레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여기 개구부 이제 영역의 바깥쪽에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개구부로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요. 문 종류를 문 속성에서 직사각형 구멍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크기는 900에 2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문을 2점에 의한 문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화면상에서 거리를 보면서 지정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1900 주면 되겠네요. 1900. 자, 그리고 3D에서 어떻게 배치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구부의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개구부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양쪽에 이 거리 마커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의 창문은 창문의 종류를 속성해서 슬라이딩 4짝짜리니까 4사이드 되어 있는 이 창문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2점에 의한 창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3000 정도 되네요. 자, 배치된 다음에는 창문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양쪽에 거리 마커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로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일단은 이 추가되는 이 신축 벽들을 보면은 두께가 일단은 다른 게 첫 번째 이제 체크 사항인데요. 제일 얇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조금 두꺼운 기둥 쪽에 벽이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넓은 벽이 있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의 벽 두께를 120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는 200, 이 부분은 한 320 정도로 지정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얇은 벽을 기준으로 벽을 세트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두께를 120으로 지정을 하고요. 높이는 이 벽이 현재 2700이거든요. 한 100 정도만 낮게 하겠습니다. 두께 추가되는 벽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조금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선에서 선 두께를 선택을 하고, 벽에서 표현되는 외곽 선의 두께를 선택을 하고, 이 내부의 해치는 벽 적층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해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하기 들어가서 솔리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회색으로요. 확인하고, 자, 일단은 이 벽에 맞춰서, 이 끝점에 맞춰서 벽을 따라 그립니다. 두께는 일단은 무시를 하시고, 여기 추가되는 부분을 제일 얇은 벽 설정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벽 연결이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벽 연결 부분은 L 연결을 이용을 해서 벽 연결을 편집을 해줍니다. 자, 벽 연결이 다 됐고요. 자, 두께가 달라야 되는 부분의 벽을 선택을 하고 벽 두께를 변경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되는 그 두께를 넣고 싶다면은 연산자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벽 두께를 20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의 벽 두께를 320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면 이 부분 벽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기 한번 하고요. 이 벽을 일단은 지우고 이 벽을 길이 변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께는 32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3D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2D 상에서 여기 선이 생기죠. 이 선이 생기는 부분도 L연결로 이렇게 벽을 연결해 줍니다. 실제로 벽이 연결되는 거 아니고 연결된 벽으로 도면상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이제 다른 재료의 벽이라고 이제 도면상에서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벽으로 터줍니다. 하지만 3D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선이 남게 되는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 선은 또 이제 렌더링하면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작업까지 내다보고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에 대해서 3D에서 표현이 돼도 무방하다 혹은 표현이 되면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선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통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벽까지 없앱니다. 그리고 이 벽도 밑으로 없앱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200만큼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벽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길이 변경해서. 자, 일단은 연장을 했고요. 이 벽이 또 터져야겠죠. 이 부분은 또 L연결로 터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3D 상에서는 이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도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한 하나의 통벽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D에서의 문제가 또 있죠. 여기 기둥을 이 벽이 겹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면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되겠죠. 3D는 사실 이렇게 위에가 막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든 안 보이든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도면상에서는 이게 빠져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 벽을 선택하면 벽에 이 레이어 선택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매듭을 삽입을 해서 벽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기둥에 맞게 벽의 형태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매듭 삽입, 매듭 삽입. 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면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제 3D 상에서도 문제가 없는 벽으로 표현이 되죠. 자, 여기에 개구부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줄 텐데 이 개구부 부분 표시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 프로파일 편집을 해서 요만큼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개구부 구멍만큼 프로파일 편집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프로파일을 편집했을 때의 문제점은 2D 도면상에 이게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똑같은 개구부를 배치해 줌으로써 이제 개구부를 이렇게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개구부를 선택을 하고 유사 객체 생성을 실행을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선택을 잘못해서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타나는 치수 마커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벽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벽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고 여기에 어떤 수납이나 뭐 장식장 이런 거를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게 바닥에서부터 천장 끝까지라기보다는 중간에 니치 형태로 삽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니치를 한번 삽입을 하겠습니다. 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은 오목면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오목면 생성이 나오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 형태 프로파일은 일단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조그말 수도 있고 크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상에 배치를 해주세요. 여기 모서리로부터의 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모서리부터의 거리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완료되면 여기 다른 부분도 연속적으로
명령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니치를 하나 더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요. 간격을 확인을 하시고 하나 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크기는 일단 개의치 마시고 니치를 배치하신 후에 이 니치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니치 크기는 이 문을 선택하듯이 이 안에 이 선을 선택을 하면 니치가 선택이 될 거예요. 혹은 선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클릭한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 부분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니치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마커가 나타납니다. 그죠? 높이, 그리고 너비, 깊이에 대한 부분이죠. 깊이는 230조는 바로 앞에 파일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23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높이는 2100, 너비는 88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높이를 한 2000 정도로 주고요. 바닥에서 100 정도 띄워주겠습니다. 높이를 2000을 줍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조그만 부분도 니치를 선택을 해서 너비는 한 600, 그리고 높이 2000, 시작 높이를 10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벽에 니치가 삽입이 되면 이 화면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수납장 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힌지가 여기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장식장 문인 것 같아요. 자, 요 문 표현은 그냥 문을 이제 배치하는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표현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문을 배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조그만 문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실제 수납장을 배치를 해서 문을 한번 표현을 해줘 보겠습니다. 아치라인의 인테리어 부분의 KBB 부분에 보시면 캐비닛 부분에서 이제 캐비닛을 만들어주는 모듈인데요. 자, 여기서 사이즈를 너비 880, 230, 이 부분의 사이즈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높이는 2000을 지정을 하고요. 다리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 패널 설정에서 이제 화이트 패널을 기본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문 설정 부분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두 짝 문으로 이 부분은 두 짝이 아니네요. 하나네요. 그죠? 하나의 문으로 표현을 해주고 활성을 합니다. 지금 보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문이 이제 문고리가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열리겠죠? 자, 문 방향, 꼬리 방향을 선택을 변경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부 수납장까지 이제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반을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중으로 이런 식으로 내부가 이제 분할이 됩니다. 이제 문 때문에 분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잠깐 문을 앞면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서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이 있는 거예요. 3D 상에서 표현만 이제 없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완료되면은 자동 치수기 2번 끄고 상대적 높이 우리 바닥에서부터 100만큼 줬기 때문에 100만큼 띄우기를 해놓고요. 자, 2D에서 표현되는 부분을 닫힌 도어로 단순화, 열린 문으로 간소화, 이렇게 열린 방향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이 저장된 캐비닛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둘 수도 있고요. 바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조그만 부분도 동일한 설정이라면 얘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의 높이, 전체 높이가 옆과 똑같잖아요. 복사를 해서 일단 배치를 하고 길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600. 그리고 문이 여기선 2개이기 때문에 속성에 들어가서 문을 2개 문으로 설정을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이 이런 식으로 2짝짜리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을 열리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속성에서 여기 3D 표현 부분은 여기서 변경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신속 속성 부분에 보시면은 3D 표현에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열린, 완전히 열린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에서의 선 설정은 이 벽에 대한 선 설정은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 요소의 속성에 항상 있습니다. 벽은 벽 속성에, 기둥은 기둥 속성에, 2D에서 표현되는 평면에서 표현되는 선 설정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축 벽 작성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